예, 이재명의 지켜보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입니다. 언론중재법이 이제 여당에서는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극렬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오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는 입장이다. 이건 원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약간 거리 두는 모습을 보여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도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제목은 지켜보다로 했지만 오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악의적 고의적 가짜뉴스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다만 실수나 입증되지 않았는데 추정해서 제재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안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이 말은 좀 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건지 요거는 나중에 이재명 후보 보면 따로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두 분의 토론을 기대하고요. 나머지 대선 주자들의 나머지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른 대선 주자들의 의견도 잠깐 들어보면 추미애 후보는 자유에 걸맞는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라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 강한 찬성의 의지를 보였고요. 이낙연 후보 역시 언론개혁법이 법사위 통과를 두고 큰 고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 합의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었고 박용진 후보가 좀 강하게 우려를 표했는데 교각 사루 그러니까 좀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게 되는 것 아닌지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좀 입장이 몇 번 번복된 것 같아요. 처음엔 우려했다가 나중에 찬성했다가 다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라고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일단 민주당 좀 물어보면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가장 강경한 건 이제 추미애 후보고 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당과 원내와 후보의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당은 정책을 추진하는 단위고요. 원내는 입법 성과를 내는 단위입니다. 후보는 공약을 제시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역 국회의원 6분 중에 3분 계신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 이 후보시기 때문에 원내 활동은 좀 의정 활동은 좀 이제 거리를 두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하는 입법 어떤 추진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시거나 그건 그 과정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오히려 당과 원내의 지도부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조심하시거나 그렇지 대부분 다 이 원론적 입장에서는 다 찬성하고 계십니다. 네, 당 정청이 원팀 하나라고 늘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선 주자면은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만들고 있는 이 법 추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 피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사안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대선 주자들도 조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지고 난 다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로부터 사실상 검찰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언론의 보도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주장을 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과도한 검찰개혁과 과도한 언론개혁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는 주자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맞춰갔다간 중도층의 표로 이룰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표가 필요한 또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맞물려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솔직하게 김 빠진 사이다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같은 원팀이어도 수평적 원팀이라면 이쪽은 예. 수직적 원팀이거든요. 저희는 당 정청이 서로가 동등하게 어떤 논의를 하는 장이 있다면 항상 여기는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보도 지침조 내리신 적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런가요? 예. 이 청와대 수석께서 보도국장에게 충성을 하신 적도 있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인가요? 홍보기획비서관이 또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문건도 만드셨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 부분들이 확실히 좀 다르구나. 하명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당에서 뭔가 의원들이 소신 있게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보내는 것 같은 문자 폭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 이 내용 보니까 박용진 의원 교각사로 얘기가 나오고요. 언론중재법 보면 조응천 의원이 또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또 나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조응천 의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문자 폭탄을 많이 받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국 전 장관 사태 있을 때 가장 크게 목소리 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박용진 의원,
그리고 조홍천 의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박해로 됐었죠. 생각해 보면 이 언론중재법이라고 일반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지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일부 언론들에서 이제 나오곤 있는데 실제 장경태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을 야권의 반발 또 많은 언론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면 이제 강행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근데 박영진 의원님과 뭐 조홍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우려라고 한다면 예. 뭐 이 방향의 우려는 아니신 것 같고요. 속도의 우려라고 봅니다. 뭐 방금 전에 저희도 의원총회를 하고 왔는데요. 의원 워크숍 하고 있었는데요. 예. 언론중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언론중재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반대했다가는 또 금태섭 의원처럼 될지 모르거든요. 네.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초선 의원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할 때 그런 거 좀 얘기 안 합니까? 뭐 아니 안 모이나요? 요즘은 그냥?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못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예. 하지만 회의 장소나 이렇게 좀 잠깐 담소 나눌 때도 예. 대부분 다 공감합니다. 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혹은 문제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혹은 좀 더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언론중재법이나 저희가 뭐 중대기업처벌법이라든지, 예. 뭐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을 통과시킬 때 이해충돌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한 법들은 저희는 당연히 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국민을 지키는 법 앞에는 국민의힘이 항상 지키지 못하도록 또 막 방해하시고 막고 하시니까 저희도 어떻게 이 의정 활동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지킨다는 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법이 바로 작년 이맘때쯤에 임대차 보호법이었어요. 이른바 임대차 3법. 저도 임차인이거든요. 그 전까지 전세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더라도 부동산 값이 오르라도 전세를 좀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이 국민들의 어려움 해결하겠다고 임대차 3법 처리하고 나서 다 잘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도 전문가들의 반대가 있었고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강행 처리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세가 올라갔던 부분들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건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을 조정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 역할이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그러라고 제정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언론중재법 한다고 땅땅땅 강행 처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누가 책임집니까?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 부동산 정책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뭐 인허가나 과세나 대출이나 금리나 뭐 공급 여러 가지 이 어떤 수단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문제와 이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법들은 여러 가지 입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여러 가지 과세나 대출에 대한 어떤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완전 뭐 부동산 값의 상승과 이런 부분과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전세 문제는 확실히 영향을 미친 것이 맞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시청자들과 국민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예.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차만 예. 한 거죠? 혹시 임대도 하고 임차도 하는 건 아니고. 집은 한 채 있고, 네 그리고 임차인이기도 합니다. 네. 유니스 의원과 네. 같은 케이스.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니스 의원님은 집이 이제 두 채가 네. 있으셨고 전세권이 한 채가 있었는데 네. 팩트는 한 채가 있으시고 자가가 하나 있고 재산신고 당시입니다. 네, 네네. 네, 재산신고 당시에. 네. 예. 네. 부자셨네요.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집이 있는데 무슨 임차인이야. 원래 유니스 의원도 그 당시 5분 네. 연설문에는 음.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라고 썼는데 뭐 좀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는 임대인이다라는 걸 집을 뺐다고 들은 한 것 채 같아요.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무슨 이유든지 간에 자신의 집을 전세를 주고 또 전세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이 뭐 바뀌거나 그럼요. 자유롭게 위치에 전세를 따라서. 살고 옮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이 처리되고 난 다음부터 전세값은 급등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럼 본인들이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주거 안정권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있는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느냐?
지금 취등록세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론가 옮아가서 또 다른 집을 구해야 됐을 때 부동산 값은 폭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놨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예. 민주당이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순수 임차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영끌 마통을 하는 청년들과 달리 이렇게 이 자유롭게 집도 전세도 갔다가 자기 집도 왔다가 이렇게 뭐 자유롭게 스위치를 하신다는 말씀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뭐 자유롭지는 예. 않겠지만 어찌되건 예. 방금 이렇게 아니, 방금 여러 가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 많은 괴리감이 듭니다. 선배시잖아요. 몇 년 선배죠? 제가 애가 셋이에요. 예, 네. 1년, 2년. 네. 저 나이 차이가 또 있으니까 1, 2년 차이인데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1년 생각이 뒤에 듭니다. 미래를 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낙관적으로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한 채 가지고 아둥바둥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소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이 잘못된 겁니까? 문제에 대해서 왜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주거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질을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일단 임대차법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임대차법 지난해 통과시킬 때 네. 반대했었지만 이른바 축조심의도 안 하고 제대로 논의하지 않아서 후유증이 있지 않았냐. 네. 지금의 언론중재법도 비슷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너무 멀리 왔네요. 네, 그럼 뭐 아무튼 뭐 충분히 축조심의가 국회 상임위에서 많이 하는데요. 예. 그 전에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와 충분한 상의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들은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학계에서나 혹은 이 정치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법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늘에서 떨어진 법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월요일 날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의결 표결을 위한 혹시 미뤄지거나 여권 내 분위기에 따라서 워낙 반발이 다들 많으니까요. 언론사들도 기자들도 많이 반발하고 사실 언론 단체도 반발하고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도 뭣도 모를 수 있지만 반발을 해서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미뤄질 가능성이나 좀 더 안이 변경될 물론 전원위회가 예정이 돼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전원회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중재법의 원 취지 자체가 사실 이 결국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예. 뭐 허위, 왜곡, 과장은 광고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도에서는 더더욱 허용돼서는 안 되겠죠. 뭐 가짜 뉴스라고 제가 규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허위나 왜곡이나 과장의 보도는 좀 다소 이제 정제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논의가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저는 필리버스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필리버스터 하면 할 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일단 많은 발언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언론중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정말 망라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당 원로인 유인태 의원 얘기를 좀 항상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수기하고 토론하면서 문제를 얘기해도 되는 일들인데 이게 만약 강행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 후폭풍과 나비 효과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은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언론중재법에 관한 찬반 여론들과 함께 그 선택은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뭐 썰전 라이브에서는 두 분의 첫 조합인데 괜찮나요? 상당히 스피디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좀 남았는데 네, 아쉽네요. 혹시 뭐 미리 사전에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나 이렇게 받아칠게 두 분이 워낙 친하시니까 그런 건 없었죠? 서로 너무 긁네요, 근데 서로 저희가 약점을 이렇게 아니까. 약속대로는 하지 않고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나고 나서는 또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집에 갑니다. 그렇죠. 각자의 사실은 다양성이니까요. 네. 다양한 생각들이 네, 있을 수 뭐 있고 생각은 다른 거기 때문에. 혹시 나가시면서 뭐 이렇게 너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죠? 네. 네, 그렇게 속 좁은 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